2024년 27개 건설사가 부도 처리됐습니다. 2025년에는 벌써 1,400곳 이상이 폐업했어요. 부동산 PF 부실 규모 22조 9천억 원.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제2의 IMF가 올 수 있다. 오늘 저는 지금 당장 처분해야 할 위험 자산과 반대로 지금 사야 할 자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한국 경제가 얼마나 위험한지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가계부채, GDP 대비 92.7%,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건설 투자 5년 연속 마이너스,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심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92.7%입니다. 2025년 6월 기준으로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비교해 드릴게요. 미국은 약 73%, 일본은 약 65%예요. 한국은 세계 주요 38개국 중 두 번째로 높습니다. 그리고 지난 10년간 증가 속도도 세계 3위예요. 이 빚의 대부분이 뭘까요?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빚을 내서 집을 샀어요. 집값은 무조건 오른다는 믿음 때문이었죠. 그런데 지금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PF라고 들어보셨나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약자예요. 쉽게 말해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기 전에 미리 돈을 빌리는 거예요. 아파트 지으면 분양해서 갚을게 라는 약속으로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파트가 안 팔리기 시작한 거예요. 2024년 9월 기준으로 전체 PF 익스포저는 210조 원입니다. 이 중 22조 9천억 원이 부실 또는 부실 우려로 분류됐어요. 전체의 약 11%입니다. 이 돈이 제때 회수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금융기관이 흔들립니다. 특히 위험한 곳은 어디일까요? 새마을금고가 10조 9천억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저축은행이 4조 4천억 원, 증권사가 3조 8천억 원이에요. 이런 곳에 예금이나 투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물론 2025년 9월부터 예금자 보호가 1억 원까지 늘어났지만 그래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설업계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2024년에만 27개 건설사가 부도 처리됐어요. 2024년 말 기준으로 폐업한 건설업체는 3,400곳입니다. 5년 만에 최대치예요. 2025년 들어서도 신동아건설, 삼부토건 같은 중견사들이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파트가 안 팔리기 때문입니다. 2025년 10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 9천 가구를 넘었어요. 특히 지방 미분양 증가율이 수도권보다 3배 이상 높습니다. 완공 후에도 안 팔린 악성 미분양은 2만 8천 가구로 올해 최대치를 기록했어요. 이게 왜 위험할까요? 연쇄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미분양이 늘면 건설사가 돈을 못 갚아요. 건설사가 부도나면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이 손실을 봅니다. 금융기관이 흔들리면 대출이 줄고 경제가 위축됩니다. 이게 바로 1997년 IMF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1997년을 기억하시나요? 한보그룹 부도로 시작된 위기가 대우, 기아 등 대기업 연쇄 부도로 이어졌어요. 금융기관들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결국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습니다. 환율은 1,700원까지 치솟았고 실업자가 150만 명을 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벼락거지가 됐습니다. 지금 상황이 1997년과 비슷할까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건설사 연쇄 부도, 금융기관 부실, 가계부채 급증. 하지만 다른 점도 있어요. 외환 보유고는 4,306억 달러로 세계 9위입니다. 1997년처럼 달러가 바닥나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안심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외환 보유고가 충분해도 내부에서 무너지면 소용없어요. 2008년 미국 금융위기를 보세요. 세계 최강 병제대국이 내부 부동산 버블 때문에 흔들렸잖아요. 한국도 내부 뇌관이 터지면 큰일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저출산, 합계 출산율 0.79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고령화, 생산 가능 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어요. 경제 성장률, KDI는 2025년 성장률을 0.9%로 전망했습니다. 거기에 가계부채까지. 이런 나라에서 집값이 오를 수 있을까요? 자, 이제 본론입니다.
지금 당장 처분하거나 주의해야 할 자산 첫 번째, 지방 부동산입니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 아파트요. 수요는 없는데 공급은 넘쳐나고 있어요. 지방 미분양 증가율이 수도권의 3배입니다. 인구는 줄고 있는데 아파트는 계속 지어졌어요. 금리가 올라서 이자 부담도 커졌고요. 지금 지방에 투자용 아파트를 갖고 계신 분들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팔고 싶어도 못 파는 상황이 올 수 있어요. 두 번째, 새마을금고 고금리 예금입니다. 새마을금고가 PF 부실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10조 9천억 원 규모입니다. 2025년 9월부터 예금자 보호가 1억 원까지로 늘어났지만 그래도 분산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세 번째, 저축은행 예금과 이익형 상품입니다. 저축은행도 PF 부실에 4조 4천억 원이 묶여 있어요. 고금리에 혹해서 예금하셨다면 점검해 보세요. 특히 후순위 채권이나 이익형 신탁은 예금자 보호가 안 됩니다. 네 번째, 건설 관련 주식입니다. 건설업 전체가 5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 중이에요. 대형사들도 유동성 확보를 위해 자산을 팔고 있습니다. 롯데건설은 본사 부지 매각까지 검토하고 있어요. 건설주에 투자하셨다면 신중하게 재검토하세요. 다섯 번째, 부동산 신탁 상품입니다. 2025년 3분기 기준으로 부동산 신탁사 절반이 적자예요. 부실 사업장에 투입된 돈 8조 8천억 원이 회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신탁 상품에 투자하셨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험자산에서 안전자산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진로의 도피, Flight to Quality입니다. 불확실한 시기에는 안전한 곳으로 자금을 옮겨야 해요. 안전자산 첫 번째, 달러입니다. 원화 약세가 지속되고 있어요. 환율이 1,470원을 넘어섰고 더 오를 수 있습니다. 달러 예금이나 미국 ETF로 자산을 분산하세요. 위기 때 달러는 항상 강세를 보입니다. 두 번째, 미국 주식 또는 미국 ETF입니다. S&P 500은 지난 5년간 약 112% 상승했어요. 한국 경제가 흔들려도 미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게다가 환율 상승 시 환차익까지 얻을 수 있어요. 세 번째, 금입니다. 금은 전통적인 안전자산이에요.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도 있고 경제 위기 때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 ETF나 골드뱅킹으로 쉽게 투자할 수 있어요. 포트폴리오의 5에서 10% 정도는 금으로 갖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국채입니다. 한국 국채는 정부가 보증하기 때문에 원금 손실 위험이 거의 없어요. 지금처럼 금리가 높을 때 장기 국채를 사두면 나중에 금리가 내려갈 때 시세 차익도 볼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이자 수익도 기대할 수 있고요. 다섯 번째, 시중 5대 은행 예금입니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이 은행들은 규모가 크고 정부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금리가 새마을금고보다 낮더라도 안전성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1억 원을 넘는 금액은 여러 은행에 분산하시면 더 안전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현금 비중을 높이세요. 경제 위기가 오면 현금이 왕입니다. 자산 가격이 폭락할 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오거든요. 1997년 IMF 때 현금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저가 매수로 큰 부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빚을 줄이세요. 특히 변동금리 대출이 있으시다면요. 금리가 더 오를 수 있고 경기 침체 때 소득이 줄면 빚 갚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부채를 줄이는 게 최우선입니다. 지금 갖고 계신 모든 자산을 점검해 보세요. 부동산, 보험, 예금, 투자 상품, 전부요.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가요? 위기는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입니다. 분산 투자 원칙을 지키세요.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 아시죠? 원화, 달러, 금, 채권, 주식. 자산을 여러 곳에 나눠두면 어느 한 곳이 무너져도 전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계속 수집하세요. 경제 뉴스, 정부 정책, 시장 동향. 위기 신호를 놓치면 대응이 늦어집니다. 하지만 공포에 휩쓸리지도 마세요. 냉정하게 판단하고 차분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좋은 소식도 있어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위기가 본격적으로 터지기 전이에요. 지금 행동하면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1997년 때도 미리 준비한 사람들은 오히려 부자가 됐어요.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일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전체 자산과 부채 현황을 정리하세요. 둘째,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세요. 셋째, 달러와 금 비중을 늘리세요. 넷째, 5대 은행으로 예금을 분산하세요. 다섯째,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꾸거나 상환하세요. 다시 한번 경고드립니다. 건설사 부도, PF 부실, 가계부채, 3중 내관이 터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막아줄 거라고 믿지 마세요. 1997년에도 정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대비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제2의 IMF가 올지 않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대비할 수는 있어요. 위험 자산을 줄이고 안전 자산을 늘리고 부채를 정리하세요. 그게 당신과 가족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경제 분석 영상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곧 2026년이 시작됩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 자산을 지키고 더 나은 한 해 보내시길 바랍니다.